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국이 되고 공격용 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제약 역시 많이 따르게 되죠. 무기 개발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가급적 많이 생산해서 개발비를 보존해야 더 좋은 성능의 추가 무기를 개발하는 선순환이 될 텐데, 일본의 자위대는 병력이 24만 명 수준으로 한국이 대략 60만, 현재 58만 정도 병력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인 총기 같은 것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힘들어요. 한국은 수출도 곳곳에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즉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해외 무기 도입 역시 라이센스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헬기가 2,000억이 넘는데 한국은 더 최신 버전으로, 더 성능이 좋은 버전으로 500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 최근 한국에 도입되는 스텔스 F-35A 가격이 1,190억인 걸 감안하면 헬기 한 대를 대체 얼마에 산 거야? 일본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일본의 방산 산업은 구조적 문제 말고도 방산 비리에 대한 감시 견제, 언론의 기사화 역시 약해서 상당 부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룰 내용이 좀 있는데 확 줄이고 우리나라를 다룰게요. 일본이 그러거나 말거나 더 중요한 건 사실 한국이죠. 한국 USB 한 개에 95만원, 2억짜리 음파 탐지기를 40억에 구매해 물에 가라앉지 않는 세계 최초 잠수함, 방탄 기능 부족한 방탄 안 되는 방탄 조끼, 내무반 환경 개선에 따라 침대 등 들여놓고 현대화 작업을 시도합니다. 6조 8천억을 투입했는데 30% 정도가 마무리가 덜 됐다고 2조 6천억의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엥? 사병에게 1인용 침대를 들여놓는데 무려 약 10조 원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기준으로 고급 1인 침대가 약 40만 원에 등록됐는데 10조 원이면 40만 원짜리 침대를 2,50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우리 군장병은 60만 명 수준입니다. 물론 침대뿐 아니라 아무리 막사 개보수나 그 외 비용을 써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시겠죠. 식자재 납품에서도 장난과 함께 열심히 해먹었어요. 해먹는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 다양합니다. 복합형 소총, 전투화, 배낭할 것 없이 심지어 건빵까지 저질로 낮춰서 건빵 대신 현금 드시는 실력 발휘합니다. 가장 정점을 찍는 사건은 6.25 때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코너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던 남한이 이걸 지키기 위해 국민 방위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북한 지역에 남은 남성들이 북한 인민군에 징집되는 걸 막기 위해 서둘러 서울로 불러모으자 이거입니다. 처음 징집을 1만 명 정도 시작해서 가벼운 차림으로 왔어요. 여기저기 끌어모아 소집한 장병이 무려 50만. 국방부 장관의 지인이었던 김윤근이 낙하산 인사로 국민방위군의 사령관이 임명됩니다. 이때 간부들이 보급품 등 횡령하고 착복하는데 그 금액 당시 23억 원. 6.25 때 23억 원이 지금 가치로 최소 15조 원 이상입니다. 국회 조사단 주장으로는 무려 50억 이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가치로 최소 30조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이죠. 쌀을 빼돌린 양이 5만 2천 섬, 50만 장병들이 식량도 겨울 옷도 지급 못 받고 남쪽 후방 지역으로 걸어서 행군 이동을 했어요. 당연히 교통수단 없었겠죠. 후방 지역에서 기초 훈련을 받고 보급품도 받고 이렇게 준비해서 전투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집결지에 10일 이상 걸어서 가면 수용이 힘들다고 다른 지역을 알려줍니다. 결국 김해, 진주, 마산 등 영남 일대를 빙빙 돌다가 아사, 동사, 전염병 발생 등 100일 만에, 놀라지 마세요, 무려 최소 5만 명 이상, 많게는 8만까지 죽었습니다. 교육대의 간부들은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도 마치 머물러서 훈련과 보급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기록해서 횡령을 한 거죠. 버텼던 사람들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민물개를 잡아먹었다가 간 디스토마로 나중에 간암을 얻은 경우가 훗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대 10만 명까지 동사, 아사, 행불 처리가 됩니다. 한국군, 국군 전사자 전체가 14만 명인데, 그런데 전투에 한 번 투입되지 못하고 사망한 장병이 최대 10만에 가까운 거니까 역사책에 기록하고 반드시 널리 알게 해야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비리가 드러난 상황을 빨리 수습한다고 내각 해임을 하는 등 개편도 했지만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시영 당시 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처음엔 축소하다가 결국 사령관 등 5명 간부를 긴급 공개 처형했는데,
이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남기게 됐어요. 그 많은 자금 중 일부는 당시 여당 노릇을 한 신정동지회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 한 국가의 예산, 국방부의 예산, 물론 감사원 있습니다. 각종 감시 기능도 있죠. 그렇다고 지금 방산비리가 없어졌나요? 몇 년 전 한 국방장관은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로 답변하며 국민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방산비리는 무조건 가석방 없는 최고형이 중요합니다. 방산뿐 아니라 국가 예산 관련 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4촌 이내에 친인척까지 증명하기 힘든 일정액 이상 자산 증가는 몰수하는 것도 생겼으면 좋겠어요.